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정배열이 잡혀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지지 구간을 잘 지켜내는가, 이 두 가지의 원칙만 포인트를 두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 외에 다른 요소들을 개입을 하게 돼버리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쨌든 시장이 정배열을 회복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지지라인을 지켜내는가에만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몇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하향하는 상황에선 최소한 5일선과 21선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드는 초입 구간에서 분할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하방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투자가 좀 어려웠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리스크를 우리가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강하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추세적인 하락을 만드는 시장이라면 200일선을 맞고 다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선물 기준으로 200일선을 돌파하는 이날에 강한 상승 추세가 발생을 했고 저는 이날 오후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잡혔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시장은 정배열을 회복을 하고 있고 이후로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의 붕괴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인 D값이나 MACD 값이 조정을 거쳐가는 즉 손바뀜을 만들어가는 흐름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정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수준은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매물이 모여있는 이 21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들어왔던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매물대가 붕괴해버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는 동시에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우상향하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기간이 잡혀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 자체는 주요하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 21선 정도가 이탈, 종가 기준으로 무너졌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고려를 해주시는 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양극단에 있는 A월 B로 투자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제 원칙상으로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달을 할 뿐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뷰를 바꾸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에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최근에 매물대 돌파하면서 들어왔던 이평 라인의 붕괴를 핵심적인 하나의 신호로 고려할 수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를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나스닥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동일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손절컷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방이 가까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지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25일선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200일선이 이렇게 큰 이격도를 벌이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서부터 우상향하면서 지금 이 정도에서 투자 구간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탈하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만약에 우상향이 유지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리스크는 낮으면서 기대 수익률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여서 투자하기 괜찮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일간의 추세만으로 보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주간이라는 이런 긴 시계열,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더라도 강하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잡혀 있고,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캔들이 세워진 상황이에요.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잡혔다는 얘기는 후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방에서 이 긴 시간 동안 잡혀있던 많은 매물대들이 매물로서 출하가 되었고, 이때 만약에 손바뀜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지금 근접한 인근에서 다시 나오는 매물들을 흡수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주봉상으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재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절을 해야 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주봉 추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이 따라 올라오면서 K값이 위쪽으로 벌려주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폭락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캔들이 위쪽에 있는 20주선이나 앞서 설명드린 200일선 같은 것들을 맞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리스크를 지금은 소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 추세,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나스닥이나 SOXX, 즉 반도체 섹터로 본다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길 재이탈한다면 빠르게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방에 있던 것이 이전처럼 살짝 올라가거나 저항 라인을 맞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에너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모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 컨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주식을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큰 폭락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때 종가 기준으로 5일선 같은 경우가 하방으로 내리꽂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매수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깨트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매물들의 투매가 나온 것이고, 그 투매로 인해서 하단의 지지라인이 단단한 구간까지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지지라인이 어디에 잡히는지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단부에 있는 매수자들은 꽤 단단한 지지라인, 즉 쉽게 매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쪽에 최근에 들어온 매물들이 투매로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하단부에서 소화해주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주일 정도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쯤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굳이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아이온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종가라인을 한번 깼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 고려를 하기보다는 더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히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나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하시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씩 21선을 깨트리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투심과 하단의 단단한 지지라인 사이에서 중간 구간에서의 지지라인을
탐색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빠른 매수보다는 더 시장을 관망해 주시면서 진입 타이밍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방으로 향해 가는 초입의 흐름, 그리고 200일선을 이제 막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 추세가 완연하게 잡혀 있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공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테슬라나 아이온큐 팔란티어처럼 이런 따라 올라오는 중장기 추세 라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단기 입형을 지켜내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M7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는, 지금은 FNGU가 상패를 했기 때문에 불즈 같은 상품들을 투자를 해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지지 라인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손절로 잡아갈 수 있는 리스크 라인을 아래쪽에 짧게 가져가면서 상방으로의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타이밍이 잡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라던가 불주 같은 상품도 지금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이게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면서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투자 컨셉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하는 지수를 반영하는 이러한 종목에서는 지금 같은 타이밍은 위험도는 조금 낮추면서 그래도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주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곡점적인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투심 자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면서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